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박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1순위가 암인 것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두 분 모두 암으로 소천하셨었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암으로 잃는 일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꽤 흔하게 일어난답니다. 그럼 도대체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하죠. 정상 세포들은 조절 기능이 있어 나눠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죽어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수가 조절이 됩니다. 세포는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데미지를 받아 세포 손상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아 회복되어 정상 세포로 역할을 하거나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할 수도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세포는 스스로 고쳐지거나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바로 암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세포의 유전자, 즉 DNA에 손상을 입힐까요? 자외선, 화학약품, 담배, 그리고 방사선 등의 요인들이 있답니다. DNA가 손상되면 DNA를 복구하거나 세포가 죽거나 혹은 변이가 일어나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방사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방사선이라는 단어 말고도 방사능, 방사성이라는 단어들도 존재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사선은 에너지의 흐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구에서 나오는 빛과 같이 에너지를 지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광선이에요.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능력할 때 능이 들어가죠. 방사성은 그 능력을 지닌 것을 의미한답니다. 전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전구가 내뿜는 빛은 방사선, 전구의 밝기는 방사능, 전구 그 자체는 방사성 물질이라 이해하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방사선은 또한 비전리 방사선과 전리 방사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DNA와 같은 화학 결합을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면 전리 방사선,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빛이 나오죠? 이거 방사선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스마트폰 오래 본다 해서 암이 발생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요. 이게 바로 비전리 방사선입니다. 근데 핵폭탄이 콱 하고 터졌다? 방사능 낙진 막 그런 용어들을 들으면 어때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고 막 암에 걸릴 것 같잖아요. 왜냐? 에너지가 엄청 강한 입자 혹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전리 방사선입니다. 강한 에너지를 가지는 방사선은 세포의 DNA를 직접 끊어낼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물 분자를 분해하여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DNA를 끊어낼 수도 있어요. 이처럼 강한 방사선에 의하여 우리 몸에 암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선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면 약 3mSv, 세계 평균적으로는 2.4mSv 정도의 자연 방사선을 받게 되는데 인공적으로 받게 되는 방사선에 대하여서는 일반인 기준 1mSv의 제한치를 둔답니다. 이처럼 DNA를 파괴해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방사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서 원자력 발전소들이 운영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역발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포의 DNA를 방사선을 통하여 끊을 수가 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여 암세포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방사선을 활용한 항암 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방사선을 쪼여 암세포를 죽이는 외부 조사 방법, 우리 몸 안에 암세포 근처에 방사선을 내뿜는 초소형 기기나 동위 원소를 삽입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근접 조사 방법이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 양성작 치료라고 하는 신박한 외부 조사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X선을 널리 사용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해요. 바로 이 X선이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까지 다른 세포들과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말이 상호작용이지 다른 정상 세포들도 X선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성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입자를 쏘여주게 되면 특정 깊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상호작용을 하지 않다가 특정 깊이에서만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와 같이 피크가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을 브래그 피크라고 불러요. 당연히 쏴주는 양성자의 에너지를 조절하면 브래그 피크가 생기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를 활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암세포가 위치하는 곳에서만 양성자가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간암, 폐암, 식도암, 유방암 등 거의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 있고 암세포만을 잡아다 죽이기에 우리 몸에 쏴주는 방사선량 자체는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소아암 환자들에게도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하는 학과가 어딜까요? 바로 원자력공학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원자력공학은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 이외에도 이처럼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방사선의 활용을 연구하여 생명을 치료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암을 일으키기도 죽이기도 하는 양날의검 방사선, 원작가에서 연구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